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미국장 그리고 우리장이 8주 연속 지난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단기 과열 얘기도 좀 많았었긴 한데요. 근데 오늘 한 증권사의 분석에서 단기 과열 맞긴 하지만 주가 우상향 놓쳐선 안 된다.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단기 뭐 과매수를 시사하는 부분들, 과열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급은 과매수가 아니다. 여전히 사줄 사람이 많다라면서 이제 미국 내 기관 쪽에서 그동안 침체 쪽에 베팅을 했다가 이제 주식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님은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손바뀜을 해서 외국인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좀 하드캐리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지난달에 외국인이 1조 4천억, 1조 3천억 한 달 동안 샀고 이달에 8천억 넘게 사들였습니다. 지금 시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 8만 전자를 보려면 물음표 반도체 섹터가 2조 이상 매수 자금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면 고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그 포모 주식은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이 섹터에 2조 이상의 매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주식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A의 목소리가 있고 B의 목소리가 있고 C의 목소리가 있고 증권사 애널들의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개인 투자가 분들이나 뭐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제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항상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생각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식으로 적용을 하면 성공할 것도 생각하지만 실패했었을 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사인을 줄 것이냐를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저는 되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성공을 결정하는 키라고 봐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뭐 드루게인 밀러나 주식 투자에서 큰 부와 명예를 얻으신 분들 그 어떤 분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된다.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 이제 그것이 좀 디테일에 대한 차이고 사고력에 대한 차이인 거죠.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 관련되어서 최근에 목표치를 높이는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투자 의견을 바꾼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신저가 때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죠? 우리가 삼성전자 7만 8천 원이 아니라 5만 5천 원이나 5만 7천 원이나 5만 8천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6개월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있었는데 정말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훨씬 더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때는 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 7만 8천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는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배터리였고 배터리 하면 항상 에코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대장주다 해가지고 뭐 에코프로 100만 원, 15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면은 수많은 안티들이 생기고 지금 그 누가 에코프로가 대장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15만 8천 원, 16만 원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주식이 어느덧 셀트리온이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죠. 그러면 왜 이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제 전략 보신 분들은 얼마나 제가 일관되게 이 4대 산업 중심주 매수 전략을 제시해드린지는 아실 거예요.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고 또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니까요. 저는 현상을 쫓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앞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대다수의 투자가분들은 현상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분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후행이거든요. 결과 나온 다음에 이유를 찾으니까 계속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이러면 주식 투자에서 다 당해요, 결국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안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타난 이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 또 당하니까. 여러분, 선행을 봐야죠. 선행을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을 봐야죠. 돈은 미리 움직여요. 미리 움직이고, 그리고 호재는 나중에 알아서 만들어져요. 악재 나중에 알아서 나옵니다. 돈이 먼저 베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출발을 누가 알려주냐 이거예요. 이 돈의 출발을 누가 알려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누가 결정해요? 연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연준에서. 이 연준에서 금리 그동안 긴축으로 난 갈 건데, 응? 2,500 요 구간에 나는 긴축으로 그동안 갈 건데 생각이 바뀌었어. 금리 인하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논의로 갈 거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돈 긴축 안 해. 돈 회수 이제 안 해. 물가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목표치 나왔어. 이제 돈 뿌릴 거야. 따라야죠, 여러분. 연준이 그런 결정을 하겠대잖아요. 돈을 긴축을 유지하지 않겠대잖아요. 뿌리겠대요. 그러면 유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500에서 여러분들에게 유동성 세 가지 전략 제시했을 때 2번 시장이 아니라 1번 시장으로 가는 거다. 매수 및 홀딩 전략이다. 그래서 중심지에서 절대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고 파신 분들보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쓰셨던 분들이 수익이 훨씬 더 좋을걸요? SK하이닉스 그냥 88,000원에 매수한 다음에 가만히 쓰신 분들 지금 60% 넘었어요. 딴짓 안 하고. 삼성전자 88,000원에 매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쓰신 분들 지금 35% 났습니다. 삼성전자 누가 수익 안 난다고 해요? 다 투자 방법을 반대로 했으니까 수익이 안 냈겠지. 좋은 기업,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싸게 사면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배터리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동차는, 바이오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4대 산업 중심주가 우리나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푸시해주는 게 우리나라 단독 플레이로 가지 않아요. 미국 패권 기업 성장과 함께 가지. 이거를 깨닫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2024년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했어요. 유동성 장세로 난 만들 수도 있어. 순응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토달면 안 되는 겁니다. 4.3% 미국 금리가 4.3% 안 넘어가면 토달면 안 돼요. 돈한테 토달면 안 돼요. 순응해야 됩니다. 나 하락장으로 갈 생각 없어. 밀대사. 만약에 동반에 금리 인하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악재들, 부동산 PF와 관련된 악재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주식이 나오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지금 금리 동결로 간다. 연준이 금리 동결로 가서 다시 금리 인상으로 간다. 그럼 제가 이런 전략을 제시할 수가 없죠. 돈을 뿌리겠다는 전략이 아니니까. 이 생각의 틀을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다 먹는 거예요, 이 판. 사고력의 차이라니까 주식은 여러분. 지식 게임이 아니에요. 생각, 사고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 전자를 보려면 지금 78,000 한 35% 수익 났을 거 아니에요.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8만 전자를 가려면 누가 따라붙어야겠습니까? 하이닉스가 돈을 더 따라붙어야지. 삼성전자가 1조 5천 붙었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3천억입니다. 1조 8천억이에요. 이게 만약에 2조 이상 붙는다. 그럼 소비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한 35% 나고 하이닉스가 60% 나면 한미 반도체 같은 주식들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내릴 겁니까? 동참해야지. 그다음 배터리 중심주 가운데서 오늘 포스코 그룹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터리는 후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도체가 선발이고 배터리는 후발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뒤늦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전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늦게라도 살아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해하시면 매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반도체나 자동차나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만 다 가지고 있으면은 반도체가 치고 갈 때 소외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후발 전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포스코 그룹이 리튬에 대한 추가 투자 나오면서부터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치엠,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달라붙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코 그룹에 대한 밸류업이고 배터리 전체에 대한 밸류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격을 좀 좁히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저점 그냥 높이는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하락적으로 갈 생각은 없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겠죠? 밸류는 포스코 그룹만 높아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대차나 기아는 추세 유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얘는 거래대금은 한 2, 3천억 정도 붙었는데요. 이제 5천억 이상 자금 붙는지 보세요.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 붙으면 바이오는 2차 시세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도 1차 시세가 아니라 2차 시세까지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73만 원 기준 제시해드리는 1,000원 부족하네요. 그죠? 73만 원 넘어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약품이라든지 뭐 레오캠 바이오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붙잖아요. 이거는 시장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2600에서 위험 신호는 반도체가 꺾일 때 알려줄 거야. 근데 반도체가 꺾이지 않으면 밀릴 때 살 생각해. 만약에 돌발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는 것만 확인해. 그럼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또 사면 또 수익 난다. 4대 산업 중심주들을 선발대와 후발대 그리고 중유 가격을 놓고 비중 밸런스로 맞추면 여러분들 2024년도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오늘 4시 유튜브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주제는 2024년도는 미국 금리 정책 변화로 유동성을 키울 수 있는 시장, 커지면 우리에겐 기회의 장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4시 유튜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석투자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폐장일에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